안녕하세요, 따사입니다. 다큐 한 편으로 보는 독재자 시리즈 두 번째 독재자는 20년이 넘게 필리핀을 독재하다가 피플 파워라는 국민들의 시위로 쫓겨난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으로 1965년부터 1986년까지 21년 동안 필리핀을 철권 통치한 인물입니다. 집권 초기 마르코스는 경제 발전과 정부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는데요. 1기 집권 당시에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학교 취학률도 급속히 올라가며 마르코스의 인기 또한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르코스는 1969년 대선을 통해 필리핀 최초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재선에 나서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면서 마르코스가 재선된 직후 필리핀은 금융위기에 처합니다. 거기에 집권 2기부터 그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가 정치적 실세로 자리하며 측근 정치를 하고 마르코스 일가는 부정부패를 일삼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마르코스의 지지율도 흔들렸고 국민들은 반정부, 반마르코스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972년 9월 마르코스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는 공산주의자와 파괴분자들이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를 해산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계엄령 직후 반정부 인사와 야당 의원, 언론인들을 포함한 400여 명을 체포하죠. 그렇게 시작된 계엄령은 9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이후 마르코스는 군부를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만들어 군부 독재를 시작합니다. 계엄령으로 필리핀에서는 TV 방송국 7곳, 전국구 신문 27개, 지역구 신문 66개 및 292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됩니다. 또한 마르코스는 군 장교들에게 민간인의 생사 여탈권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이 권한으로 군인들은 반정부 인사들을 체포영장과 기소 없이 끌고 가 감금, 고문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마르코스 집권기에 약 7만 명이 국가의 적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3만 4천여 명이 고문 피해를 입었으며 3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당시 그의 폭정으로 1975년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지도자에서 마르코스는 6위에 등극합니다. 그 당시 이 조사에서 마르코스 바로 다음 7위가 김일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자 마르코스는 1981년 9년간 지속한 계엄령을 해제하는데요. 그렇다고 그의 독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하여 임기 6년의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갈, 협박, 매수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세 번째로 필리핀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재임 후기 마르코스 일가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는데요. 그로 인해 필리핀의 경제 사정은 점차 악화됩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마르코스가 집권하기 전인 1962년 약 3억 6천만 달러였던 필리핀의 부채가 마르코스가 물러난 1986년에는 283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8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국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 필리핀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르코스에 맞서 대항하던 강력한 라이벌 베니그노 아키노의 암살 사건인데요. 아키노는 마르코스의 계엄령 선포 이후 투옥되었다가 허가를 받고 망명한 마르코스의 강력한 정적이었는데요. 그 아키노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던 중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괴한들의 총에 피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마르코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마르코스 정권은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아키노의 장례식에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 독재자 마르코스를 규탄했고 필리핀 전역에서는 연일 마르코스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와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스는 돌연 1987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를
1986년으로 당겨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베니그노 아키노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는 남편의 뜻을 잇기 위해 반정부 지도자로 나서 민중들을 이끌게 되죠. Recalling once more Ninoy's words, and I quote, I will never be able to forgive myself if I will have to live with the knowledge that I could have done something and I did not do anything. I hereby affirm my candidacy and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르코스의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개표 중간 정산 때 마르코스 정부가 개표 중지를 선언하고 얼마 후 필리핀 국회를 통해 마르코스의 승리를 선언한 것인데요. 하지만 자유선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코라손 아키노의 승리를 발표하죠. 이 부정선거로 필리핀 국민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르코스는 계엄령을 내려 국민들을 진압하려 했지만 그의 폭정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와 마르코스의 최측근이었던 필리핀 국방장관과 육군 대장이 등을 돌리면서 혁명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마르코스는 결국 필리핀 대통령 자리에서 사임하고 1986년 가족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코라손 아키노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이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낸 이 시민혁명은 피플 파워, 에드사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이후 아키노 정권과 라모스 정권 하에서 마르코스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는데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마르코스와 그의 가족, 친지, 측근들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수단으로 필리핀 경제를 유린해 왔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밝혀집니다. 마르코스는 망명 후 하와이에서 여생을 보냈고 망명 3년 후인 1989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향년 72세로 사망합니다. 이 독재자 마르코스와 함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인물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마르코스의 부인이자 필리핀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 마르코스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이멜다 마르코스 사랑의 영부인입니다.